혹시 아침마다 비타민C 하나를 꿀꺽 삼키는 게 일상이신가요? 그런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잇몸에서 피가 비치고 작은 멍이 오래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낫겠지 하시지만 지금 그 한 알이 몸에서 제대로 일하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35년간 영양학과 생체 분자의 흡수 원리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영양 습관을 관찰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영양소를 같은 양으로 드셔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특히 비타민C는 양보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그걸 모르면 매일 돈과 건강을 동시에 버리고 있는 셈이죠. 아침에 한 알 드시고 끝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단 3시간만 머물다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아침에 먹은 한 알은 점심 전에 이미 사라지는 겁니다. 오후 내내 몸은 비타민C 없이 혼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 몸은 24시간 내내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급품이 아침 한 번만 들어온다면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먹으나 마나 했던 비타민C가 몸속 진짜 주치의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드시는 시간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이 내용 정말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지금 비타민C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한번 알려주세요. 제 지인 중에 72세 박인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늘 피곤해서 하루에 비타민C를 3알씩 드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효과는커녕 속이 더 쓰리고 밤엔 오히려 더 피곤하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잇몸에선 자꾸 피가 났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낫겠지 싶어서 5알까지 늘려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요. 제가 이분한테 물었습니다. 언제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아침 공복에 3알을 한꺼번에 물로 쭉 삼키신다고 하더군요.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비타민C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위장을 자극해서 속을 쓰리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공복에 드시면 위산과 만나서 더 강하게 자극을 줍니다. 이건 돈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드는 습관이었던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하루 한꺼번에 몰아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직후에 한 알씩 나눠서 드셔보세요. 딱 일주일만 그렇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잇몸 출혈이 멎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더군요. 오후에도 예전처럼 축 늘어지지 않고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양인데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로도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비타민C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뒤에 나올 3가지 타이밍 원칙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3번 나눠 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비타민C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숨만 쉬어도 몸속에선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게 쌓이면 세포가 녹슬듯이 망가지는데요. 비타민C는 바로 이 독소를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몸속을 맑게 만들어주는 거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명확하게 관찰됐습니다. 세포가 늙는 속도를 실제로 늦춰준다는 말입니다. 박인수님도 이 원리를 알고 나서 만성 피로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죠.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몸이 가볍다고 하십니다. 하루 3번 식사 직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음식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면서 위장 자극도 적고 효과도 오래갑니다. 다만 빈속에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식후에 드세요.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그럼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해주세요.
비타민C는 또 콜라겐을 만드는 건축가 역할도 합니다. 콜라겐이 뭐냐면 우리 몸의 접착제 같은 겁니다. 잇몸을 붙잡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이죠. 그런데 이 콜라겐을 만들려면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영양학회지 보고에 따르면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지고 잇몸 출혈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괴혈병이라는 무서운 질환도 비타민C 결핍으로 생기는 거예요. 잇몸이 무너지고 피부에 멍이 들고 상처가 안 아무는 병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이순자님은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치과에 가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식후에 꾸준히 드셔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주 만에 잇몸 출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콜라겐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닭발이나 족발 같은 걸 드실 때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콜라겐 합성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하지만 커피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양치할 때 피가 비친다면 혹시 지금이 신호 아닐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비타민C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파수꾼 역할도 합니다.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에도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국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비타민C가 우울감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분일수록 비타민C를 더 자주 보충해줘야 합니다. 70세 김영자님은 기분 변화가 심했습니다. 아침엔 괜찮다가도 오후만 되면 자꾸 우울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도 비타민C를 챙겨 드시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수면 중에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 더 잘 일어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에 받은 손상을 고치거든요. 이때 비타민C가 있으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만 술이나 탄산음료는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술 한 잔 드시면 몸속 비타민C가 우르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 드신 다음날 유독 피곤하고 피부도 푸석해지는 거예요.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거나 기억력이 떨어지셨나요? 혹시 집중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비타민C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도 도와줍니다. 특히 식물성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되는데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몇 배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철분제를 드실 때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드실 때도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시면 철분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어요. 65세 정수영님은 만성 빈혈로 늘 어지러워하셨습니다. 철분제를 드셔도 수치가 잘 안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철분제 드실 때 비타민C를 함께 드시라고 했더니 석 달 만에 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철분제와 칼슘제는 같이 드시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니까 시간을 좀 띄우셔야 합니다. 철분은 아침에, 칼슘은 자기 전에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면역력하고도 직결됩니다. 백혈구가 제 기능을 하려면 비타민C가 필요하거든요.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C 드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공격할 때 비타민C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는 평소보다 더 자주 비타민C를 보충해줘야 빨리 낫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잘 걸리신다면 평소 비타민C 섭취량을 좀 늘려보세요. 혈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잖아요. 비타민C는 이런 변화를 늦춰줍니다. 대한순환기학회 자료를 보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혈관 탄력성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피부 노화 방지에도 탁월합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에 활성산소가 생기는데요. 비타민C가 이걸 중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속도를 늦춰주고 피부톤도 맑게 만들어줍니다. 제 주변에 70대이신데도 피부가 맑으신 분들 보면 대부분 비타민C를 꾸준히 챙겨 드십니다. 물론 바르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게 더 근본적입니다.
안에서부터 관리해야 진짜 효과가 나거든요. 이제 이 모든 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하루 3번 타이밍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아침 식사 직후에 첫 번째 비타민C를 드십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세포를 복구하고 독소를 걸러내고 에너지를 재충전했죠. 이 과정에서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비타민C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때 첫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음식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면서 위장 부담도 적고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도 생깁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과일이나 채소를 드셨다면 더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비타민C와 함께 장으로 내려가면서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빵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커피는 좀 참으세요. 커피 드시려면 비타민C 먹고 최소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카페인이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좋아하신다면 비타민C 먹고 시간을 좀 띄우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 식사 직후에 두 번째 비타민C를 드십니다. 오전 내내 일하고 활동하면서 아침에 먹은 비타민C는 이미 다 소모됐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몸은 다시 비타민C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보충을 안 해주면 오후 내내 피로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만 되면 졸리고 머리가 멍하다고 하시는데요. 점심 후 비타민C를 챙겨 드시면 이런 증상이 확 줄어듭니다. 점심에 고기나 생선을 드셨다면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육류의 철분은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만약 점심을 간단하게 드셨다면 비타민C와 함께 작은 과일 하나 정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귤이나 키위 반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후 활동 에너지도 생기고 비타민C 효과도 배가 됩니다. 저녁 식사 직후에 세 번째 비타민C를 드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엔 안 드시거든요. 그런데 저녁 비타민C가 사실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에 받은 손상을 복구합니다. 이때 비타민C가 있어야 회복이 제대로 됩니다. 세포 재생, 콜라겐 합성, 면역 강화 이 모든 게 수면 중에 일어나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밤새 몸이 비타민C를 사용하면서 회복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합니다. 잠도 깊게 잘 수 있어요. 비타민C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해주거든요.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겁니다. 다만 저녁엔 카페인 음료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잠을 방해하니까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3번 나눠 드시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한 번에 몰아먹으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데요. 나눠 먹으면 완만하게 유지되면서 효과가 오래갑니다. 마치 장작불처럼 조금씩 계속 넣어주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잖아요. 비타민C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칼슘은 비타민C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칼슘은 자기 전에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는 동안 뼈로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철분은 아침에 비타민C와 함께, 칼슘은 밤에 이렇게 시간을 나눠주세요. 항생제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 먹고 최소 2시간 뒤에 비타민C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약 성분과 비타민C가 만나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주치의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물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아서 이동하거든요. 물을 적게 드시면 흡수도 잘 안 되고 신장에 부담도 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술은 비타민C의 최대적입니다. 술 한 잔 드시면 비타민C가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술 드신 다음날 피부가 푸석하고 피곤한 겁니다. 술자리가 있으신 날엔 전후로 비타민C를 좀 더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비타민C가 더 필요합니다. 담배 연기가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거든요.
이걸 중화하려면 비타민C가 평소보다 2배는 더 필요합니다. 금연이 제일 좋지만 당장 어려우시면 비타민C라도 더 챙겨 드세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면 근육에서 활성산소가 생기거든요. 운동 후에 비타민C를 드시면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통증도 덜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직후에 단백질과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는 날도 비타민C를 더 챙기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비타민C가 급격하게 소모됩니다. 화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은 날엔 평소보다 비타민C를 한 알 더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음도 좀 안정되고 몸도 덜 상합니다. 오늘부터 아침, 점심, 저녁 3번 이 루틴만 지켜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잇몸 출혈도 줄고 피로도 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식사 후에 챙겨 드시면 됩니다. 실천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 어렵지 않았죠?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비타민C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전부입니다. 그걸 알면 값비싼 영양제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먹으면 10알 먹은 것보다 나을 수 있거든요.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비타민C를 드셔도 피로는 계속되고 잇몸에선 피가 나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감기는 자주 걸리고 상처는 잘 안 낫습니다. 피부는 푸석해지고 혈관은 약해집니다. 돈만 버리는 게 아니라 건강도 놓치는 겁니다. 이게 몇 년 계속되면 나중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3번 나눠 먹기 루틴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만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잇몸 출혈은 먹고 피부는 맑아집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습니다. 상처 회복도 빨라지고 혈관도 튼튼해집니다. 몸이 매일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35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봤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꾸는걸요. 비타민C 먹는 시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만성 피로에서 벗어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잇몸 출혈로 고생하다가 깨끗해진 분들도 많고요. 감기 달고 살던 분들이 면역력이 좋아져서 1년 내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도 봤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침엔 활력을 위해, 점심엔 에너지 충전을 위해, 밤엔 회복을 위해.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그냥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알람 맞춰놓으시면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아침 식사 후 알람, 점심 식사 후 알람, 저녁 식사 후 알람. 이렇게 3개만 맞춰놓으세요. 그리고 커피는 1시간 뒤에 드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칼슘제 드시는 분들은 자기 전으로 옮기세요. 철분제는 아침에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효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실천이 전부입니다. 아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와 궁합이 가장 좋은 철분과 콜라겐 식단 루틴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으면 비타민C 효과를 배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닭발이나 족발 드실 때 뭘 함께 먹으면 좋은지, 시금치나 브로콜리 먹을 때 어떤 과일을 곁들이면 철분 흡수가 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타민C 드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제대로 먹는 법을 아는 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에 비타민이라고 남겨주시고 우리 함께 몸속 시계를 되돌려 봅시다. 일주일 후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